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이주호 대표님 인사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한 주 쉬었더니 제가 그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네요. 죄송합니다. 간 빨리 잡으시고요.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이 이제는 좀 3,200선을 좀 지지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또 요모조모 좀 뜯어보자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하루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세 분은 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송범선 의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리튬 가격 상승 반전에 2차 전지주들의 약진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그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리튬은 사실 95%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로 많이 치고 있는데요. 리튬이 2025년 6월 23일 날 58 위안화인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리튬이 66 위안화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이 결국 리튬 빠져가지고 양극재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3,200선 전후 힘겨운 공방전이 있는데 관세, 추가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은 있으나 7월에는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 2차 전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날이 드디어 오긴 했네요. 3,200선 전으로 좀 힘겨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 그럼 이주호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 찾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좀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을 찾아보자 이건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도 오늘장 요약 짧게 해주시죠. 네, 수급 쏠림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도 많은 것 같은데 다 됐고 실적 시즌인데 자 그런 쪽에서 오늘 걱정을 많이 했던 게 2차 전지 올라오고 또 신재생 쪽도 올라오고 그러면 수급 쏠림 때문에 그쪽으로만 막 또 시장이 관심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자력 이쪽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여전히 순환매 쪽으로 바라보다가 역시나 또 실적에 대해서는 챙기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의도가 좀 뚜렷한 것 같아서 이 점을 계속 또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꾸준히 돌면서 수급 쏠림도 완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손잡고 올라오는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오늘 바로 전략회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최근 북미 중심으로 수요가 개선되며 2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쏠린 종목이기도 했고요. 기관은 또 3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내 정책적으로도 좀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7% 오른 현재 좀 전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지금 부분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실장님의 한 줄평부터 궁금해요. 네, 저는 정부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그렇죠. 태양광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주호 의원은요? 네, 2분기도 좋고 하반기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좀 전망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중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야 한다라고 좀 열어두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이주호 의원의 2분기도 하반기도 기대된다. 좀 하반기는 좀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모멘텀들이 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좀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산이 그냥 2분기 실적만 딱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아니라 저는 하반기까지도 그래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한번 감산을 시작하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쪽 태양광 수요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세액공제에 대한 예외 조정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외 조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관세 불확실성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예상대로 2분기에 만약에 좋은 실적이 나오고 흑자로 전환이 되고 또 하반기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그치질 않을 것 같고 하반기까지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전고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전고점 돌파가 나오게 된다. 그럼 4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위로 지금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이 아니죠. 2023년도에 고점이 39,000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 한다면 저는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급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서는 지금 2분기 실적만 바라보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산에 따른 좀 파급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러면 송범선 의원에게도 좀 여쭤볼게요. 정부 정책과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보다는 국내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신정부에서 추경 예산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1,200억 원 가량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자, 근데 이번 추경에 보면은 뭐 좀 나온 지 되긴 됐죠. 한 3주 정도 전에 나왔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은 추경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은 0원인데 어쨌든 지금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쪽은 1,200억 원이 잡혔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또 많이 밀어주는 그런 시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 미국 단에서는 이제 AMPC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는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지금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거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실적이라던가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따라서 뭐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에 210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7월 18일 날 22,000주 순 매도했고 7월 17일 날 7만 주 순 매도하고 뭐 7월 16일 날 44만 주 매도를 했는데 오늘 210만 주는 정말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파워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쟁사가 있는데 뭐 선파워라던가 선노바 뭐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도 지금 하나솔루션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파워나 선노바는 지금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바로 하나솔루션이 괜찮구나 하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바로 또 정부 정책까지 좀 어느 정도 밀어주는 그 추경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밀어줘야 뒤에서 좀 잘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점들이 하나솔루션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좀 반하지 말아라라는 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맞고 또 미국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전망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두 분이 해주셨는데 가격선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중장기 대 단기. 그럼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좀 어느 정도까지만 봐야 한다고 보세요, 김민수 의원은? 네, 일단 업황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이번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OBBA 법안을 통과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들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이와 함께 그래도 빠르게 설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지금 미국의 가장 주된 흐름은 화석연료에 대해서 주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쪽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좀 강화시킨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혜를 받기 위해서 설치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트렌드에 안 맞을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번 주 7월 23일 날 미국에서 AI 액션 데이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들도 많이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아마 신재생 쪽은 빠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긴 흐름 쪽에선 아무래도 미국의 관심은 적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중국의 산업이 구조조정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한화솔루션 정도면은 한화큐셀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몇 안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생력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관심은 높은데, 실적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이제 턴어라운드의 문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모멘텀은 좀 살짝 꺾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매출의 40%는 여전히 화학 쪽입니다. 그쪽에 대한 분위기는 최근엔 그래도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공급 사이드 쪽에서 변화지 수요 쪽에서 변화가 강하게 나온 쪽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가 47,700원대, 그래서 41,000원대 근접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까지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저하게 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한번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도 생각하면서 수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담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차익 매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보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그때 또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관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거기서 한번 또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화솔루션 하면 태양광으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케미칼 부분의 매출이 좀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미국의 관심이 원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적다는 점을 좀 우려 요인으로 잡으면서 47,000원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SM입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을철 방한 가능성,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하반기 활발한 활동들까지 7월 초에 조정을 딛고 오늘 전반적으로 나란히 올라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SM 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오늘 6%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NCT 위시의 첫 단독 콘서트 일정과 NCT 드림의 중국 내 인기까지 여러 좋은 뉴스들도 쏟아졌습니다. 바로 SM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오늘 이 블랙핑크 신곡 얘기도 있고 YG가 오르면서 SM도 함께 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송범선 의원은 SM 좀 한 줄평 내려주신다면요? 네, 경쟁사 대비 두각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각은 없다. 없다가 좀 굉장히 많았는데 이주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관세 리스크도 실적 예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 여긴 또 관세가 없어. 그럼 김민수 의원은요? 올해 실적은 굿! 끝입니다. 네, 실적은 굿. 네. 그러면 먼저 올해 실적은 좋다부터 들어볼게요. 네, 올해 실적 동향 보다 보니까 그냥 상고하고 이런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SM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음반 판매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음원 판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음원 수익 양호한 모습들인데 왜 그러냐면 텐센트 뮤직이죠. 네. 벌써 지분을 9.6%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SM 쪽에 나오는 음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거기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매출이 30% 이상 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크고, 또 전통적으로 SM은 NCT 쪽과 함께 중국에서 인기가 아직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는 대표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고, 게다가 또 콘서트 매출이 잡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엔터사들이 대부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콘서트와 연계되는 굿즈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또 여기서 신인 IP를 또 챙겨볼래야 안 챙겨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 IP 중에서 디어 앨리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이 그룹인데 네. 영국 쪽에서 나온 보이 그룹입니다. 그런 쪽에서 카카오엔터와 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키운다고 하는데 이제 키워지겠죠. 예, 그런 쪽이고 또 네비스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이게 버추얼 아티스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이번에 에스파랑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 같이 또 콜라보하면서 이번에 또 나오는데 인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쪽들도 아마 또 확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찾는데 어려웠습니다. 이쪽 신인들은 또 찾기가 좀 어렵죠. 그런 쪽과 함께 올해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DOU가 있습니다. 연결에 편입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과정들, 특히 중국 쪽이 하나의 매출원이 된다.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알령을 가장 큰 포인트로 좀 잡고 계시고 실적도 상고하고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주호 의원도 관세 리스크 없고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지분에 좀 약간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텐센트 뮤직이 지금 거의 1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도 텐센트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오늘 사실 엔터주들 다 올랐던 게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른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SM그룹이 특히나 SM이라던가 카카오 엔터 이런 쪽에서 텐센트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그런 엔터사들 중에 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는 저는 SM이랑 카카오 쪽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알령 해제에서 엔터사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게 저는 SM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자회사인 DOU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카카오와 SM과의 연결고리 그게 지금 텐센트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엔터사와 중국 텐센트와의 좀 약간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곳은 저는 SM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카카오 엔터 쪽도 상관이 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뭐 하이브라던가 뭐 YG라던가 이런 쪽에서 JYP랑 이런 것들 쪽에서 다 고려해봤을 때 지금 한알령 해제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쪽은 SM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엔터사 중에서는 지금 SM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주호 의원도 입을 모으면서 역시 전통 강자다. 또 중국향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송범선 의원의 한 줄평이 굉장히 궁금했던 게 경쟁사 대비 두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블랙핑크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뚜렷한 지금 두각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2주간의 더티워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네. 9월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약간 쉬는 공백기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래서 한 9월까지는 좀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이제 뛰어 이 노래를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 차트 석권을 했죠. 그래서 지금 스포티파이의 위클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큰 이런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제 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SM이 현재 상황,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서는 좀 활동이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1위를 차지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그런 1위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 그 SM은 뭐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엔터주들 다 같이 올라갔던 그런 점들에 대한 좀 같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오늘 사실 뭐 수급 동향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뭐 36,000주 들어오고
기관도 48,000주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물량이. 근데 이제 요 정도 오늘 외국인 36,000주 들어온 거 정도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물량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엄청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몇 종목 찾아보니까 사실 가장 이번 주, 지난주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SM 말고 어떤 종목이 좀 송범선 요원의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엔터주 중에 하나 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이브 BTS 컴백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체가 되면은 콘서트 수익도 좋을 거고. 또 제 생각인데 뉴진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확정은 아닌데 그냥 제 썰입니다. 왜냐하면은 뉴진스가 이제 NJG로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막혔어요. 네. 법적으로 막혀가지고 지금 활동이 다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은퇴밖에 없거든요. 누가 인수를 하고 이 위약금을 몇천억 되는 거를 물어줘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그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걸그룹엔 다들 예민하시거든요. 네네. 뉴진스가 돌아온다라는 건 송범선 요원님의 마음속 이야기인 걸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분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슈분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분부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아주 당당하게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9,615억 원, 영업이익은 2,425억 원으로 전년비 각각 9%,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4%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과 또 고수익 신제품 또한 본격적인 성장을 보인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과에도 주가는 영 부진하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송범선 요원 셀트리온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최대 실적이 증명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은요? 네,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도 궁금합니다. 네, 호실적의 음봉, 물음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실적의 음봉, 약간 뭔가 좀 더 하시려다 만 것 같은데 네. 왜 음봉이었을까요? 저도 그게 너무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게요. 아쉬워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면 또 오후장에 좀 골을 쭉 달아야 되는데 네. 못 달았다는 게 조금 좀 서글프고요. 그래도 실적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무래도 바이오 쪽들이 강하게 뭐가 같이 또 붙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변화가 좀 들어왔을 것 같고, 근데도 지금 나왔던 실적은 일단 2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하게 보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예상했던 수준 정도입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더 서프라이즈가 없었네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그러면 하반기는 3분기 3천억대, 4분기 4천억대 정도가 이렇게 우상향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게 그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를 좀 더 체크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신제품의 램시마 SC죠. 이걸 필두로 해서 고마진 제품들이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갔습니다. 작년 동기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됐는데 이게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다. 근데 예고가 됐던 측면들이죠. 그러면 하반기는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계속 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도전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보통 하반기는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4종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안착하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과 함께 또 안착 비용들이 좀 들어가죠. 그거를 안고도 플러스 업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보니까 옴니클로라고 하는데 이게 알러지성 천식 쪽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앱토즈마가 자가면역 치료제 쪽이고, 그리고 아이덴젤트, 발음도 어려워요. 이쪽이 당뇨병성 황반 부종 쪽 이쪽이고, 스토브클로 오센벨트가 요거는 좀 기대가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골다공증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아직 또 도전 과제도 있다 보니까 속도는 좀 걸릴 것 같고.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발음이 좀 안 좋죠? 오늘 공부를 되게 열심히 오신 것 같아요. 엔터도 그렇고. 리서치 회사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비용들 잘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 좀 체크하자. 그래도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조 의원은 하반기에는 더 좋을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사실 방금 김민수 의원이 3분기, 4분기에 3천억, 4천억 찍힐지 약간 의문이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앞에서 뭐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저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저는 하반기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CDMO랑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뚜렷한 없거든요. 공장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쪽으로 모멘텀이 한 번은 불어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오 뭐 관세 200% 이런 엄포를 놨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숨겨진 말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생산기지 시간 줄게. 네. 이게 이 말인즉슨 뭐냐면 빨리 미국에다 뭐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뭐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주주환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다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조금씩 더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랑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SK바이오팜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뇌전증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비슷한 결인데 네.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좀 갈 줄 알았는데 윗꼬리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만 너무 네. 근데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은 이 마의 구간입니다. 19만 원대에 정말 1년 반 동안 뚫지 못했던 이 매물들 이게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면 좀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좀 이런 진펜트라를 통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를 조금 더 좋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고 미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또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뭐 스토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참 물량이 마음이 좀 아픈 것 같네요. 19만 원대를 좀 돌파하고 하반기에 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송범선 의원은 역시 최대 실적이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이런 점들이 이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적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234%나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도 9% 이상 급증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자사주 추가 매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입 그래서 이번에 뭐 8번 해가지고 7,50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지금 중요한 건요. 여기 셀트리온의 회장이 네. 서정진 회장 있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지금 7월 4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제가 7월 4일 날도 26억 원 매수했고 7월 7일도 26억 원, 7월 8일도 20억 원 매수하고 7월 9일도 15억 원 매수하고 7월 10일도 8억 원 매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7월 11일도 8억 원 매수하고 그래서 계속 사모읍니다. 야금야금. 장내 매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만 주, 5천 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셀트리온 스킨큐어 같은 경우도 여기를 또 셀트리온 장내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는 뭐 대주주라던가 임원 이런 수급 동향을 보면은 좀 매도가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팔고 나가면은 임원들이 다 팔고 나가면은 책임 경영 안 하고 그냥 다 팔고 도망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 경영자 그리고 회장이 자꾸 이렇게 몇억 원씩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쉬는 게 좀 길었던 만큼 또 크게 또 올라설 수 있는 기업이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1위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보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주주, 자사주 매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 종목이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김민수 의원님께 드릴게요. 오늘 셀트리온은 뭐 실적을 내면서 빨간불로 겨우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끝난 건가요? 바이오의 시간은? 그러게요. 이거 쪽에서는 완전히 그 수급 쏠림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로 좀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랑 코스닥 쪽에서도 시총 3위 쪽에서 변화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은 아니라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쪽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다음으로 들어가는지 단기 평선 마치고 다음 레벨로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번 모멘텀이 갖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 모멘텀이 꺾이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관심은 둬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로 보게 되면 아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고 관점은 이해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의 수급은 2차전지 쪽으로 좀 먼저 갔다 한쪽을 보고 코스닥 내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이오라고 했는데 또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주호 의원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SK 바이오팜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있는 종목들로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추가 관심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적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약간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을 왜 같이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신약 모멘텀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한양행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노바메이트 관련된 부분 엑스코피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그래서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면은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 물론 지금 뭐 ADC 관련된 기업들, 플랫폼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실적 시즌인 만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취지로 SK 바이오팜도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자면 실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뷰티 관련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미용 의료 쪽 있잖아요. 아, 뷰티요? 네, 파마리서치나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런 쪽도 오히려 실적이 찍히는 건 이쪽 아닐까요? 네, 뭐 지금 화장품 쪽 실적 좋죠.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맥스도 그렇고 뭐 한국콜마도 그렇고 갑자기 의문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마치 SK 하이닉스와 좀 비슷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게 지금 뭐 기업이 안 좋아서 실적이 별로일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의 이동입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의 쏠림이 조금 당분간 계속 된다고 한다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화장품 관련이나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미용기기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약간 비올의 자진상패권 있죠. 그다음에 이쪽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이상하게 자진상패가 많습니다. 과거에 제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왜 그래요? 루트로닉도 그렇고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회사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다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카트리지에 대한 부분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장비만 팔면은 소모품은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따라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일단 지분을 다 확보한 다음에 자진상패해서 우리만 가져갈 거야.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는 벌써 3종목이 상패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몇 안 되는데 그럼 이쪽에 대해서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뭐 실적은 잘 나오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 있는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으로 시작해서 SK 바이오팜에서 좀 파마리서치 비올까지 좀 다양하게 제약바이오 섹터 읊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 부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의 수급을 다 가져간 쪽이기도 하죠.
1년간의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 털어내면서 이제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저점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증권사에서는 이제 눈높이까지 올려잡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6% 오르면서 최근 3개월 새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픈 손가락 벗어날 수 있는 걸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범선 의원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석유화학 모두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와 석유화학,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멘텀 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주호 의원은요? 바닥은 다지고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쪽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그럼 김민수 의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중장기와 단기 구분하자. 투. 네. 아까 저는 말씀드린 처음에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혹시 잘못 나갔나 했는데. 예,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범선 의원의 양극재와 석유화학 모두 개선된다. 이 본업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양극재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합니다. 바로 원래 리튬 가격이 이제 중국에서 58위안까지 떨어졌던 것이 6월 달에 지금 7월 21일 지금 기준으로 66위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붙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2차 전지는 그 가격에서 양극재가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소재가 바로 리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를 저점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양극재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석유화학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석유화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경기를 타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고 또 좋을 때는 확 좋아지는 이런 산업이죠. 근데 이제 석유화학도 그런 어둠의 기간들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도설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죠. 석유화학 쪽이 안 좋아지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석유화학 쪽도 다시 사이클이 돌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합성수지 쪽으로 이런 제품들 원재료 가격 대비 판매가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G화학 그러면은 뭐 자회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수주 활동 이런 것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뭐 사실 좀 어려울 때는 어렵다가 최근에 또 흑자 전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주 같은 부분들 뭐 작년부터 힘들 때도 꾸준히 수주는 했어요. 뭐 포드 쪽이랑도 했고 벤츠랑도 수주하고 꾸준하게 다양한 회사들과 뭐 조 단위로 13조 이렇게도 계약하고 몇 조 단위로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이클만 다시 돌아오면은 양극재, 석유화학 모두 지금 교집합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추세상 지금 굉장히 장기 이동평균선 제가 뭐 보는 거는 3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좀 돌파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 저는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선 어느 정도를 좀 돌파해야 된다고 보는 걸까요? 뭐 지금 이미 저는 돌파 구간이 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여기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2선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을 이렇게 좀 돌파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좀 충분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이 워낙에 컸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뭐 예전에 100만 원까지도 갔었던 황제주까지 갔었던 뭐 이런 종목이 지금 거의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절반 가격까지는 좀 올라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 50만 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사실 100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26만 원까지 내려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를 사실 뭐 60만 원, 50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좀 비중을 다시 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일까요? 뭐 비중이 처음부터 많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처음부터 비중을 위에서 높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한 뭐 30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손절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손절을 하시고 어쨌든 가격이 계속 그냥 올라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틈 있잖아요. 눌림목. 눌림목 때 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매수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이게 종목이 좋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뭐 한 10%, 20%, 30% 정도의 낙폭은 분명히 한두 차례 나오거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또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그냥 확정 짓고 팔아가지고 물량을 좀 줄이고 이런 전략들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투자 관점에서 틀렸다고 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는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고점에서 전량 뭐 이렇게 올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전략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빠져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량 줄이고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수 의원께도 좀 여쭤볼게요. 중장기 대 단기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좀 30만 원대에서 눌릴 가능성을 보신 걸까요? 네, 일단 먼저 아까 그 바이오 쪽 그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그리고 화장품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이 지금 왜 못 가는지가 관세 때문입니다. 네, 관세 때문에 지금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무관세로 진행되다가 관세 맞을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춤되는 거. 이번에도 또 바이오 쪽들도 관세가 생기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미국 진출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음봉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부터 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 좋은 거 다 나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석유화학 관련된 쪽들도 지금 중국발 구조조정을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경기부양을 한다. 뭐가 하나가 틀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부양은 그럼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년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P는 올라오는데 Q가 못 따라오게 됩니다. 그쵸. 경기부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경기부양까지 효과를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나 이것까지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공급 사이드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지금 탄산 리튬 가격들도 좀 올라온다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공급 쪽의 변화는 기대를 하겠는데 수요 쪽의 변화가 나오겠느냐 이건 아직 의문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전기차를 다 사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바뀌었느냐 이건 아직 아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부담 없이 내구재에 대한 자동차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요는 좀 더 기다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좀 사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가진 말고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체크하고 보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사실 뭐 경기 부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구조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물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도 질문을 드릴게요. LG화학을 오늘 종목으로 짚긴 했지만 오늘 리튬 관련, 뭐 소재 관련 작은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은 똑같은 논리죠. 한때 뭐 리튬 같은 경우 고가가 6만 원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1,000원도 깨졌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강한 반발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P가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들인데 솔직히 국내 리튬 생산 회사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하게 들어갔었을 때 혹시나 너무 고점에서 걸리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했다는 쪽들은 먼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리튬 관련 얘기도 김민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근데 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수급은 이슈를 넘어선다고도 하잖아요. 네. 오늘 아까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단기 대응하자라고 한다면 2차전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나 여기서 또 조절하라고? 어느 박자를 타야 되는 거예요? 네, 수급은 모든 걸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급은 또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너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100만 주 샀기 때문에 내일 100만 주 살까요? 아닙니다. 바로 차익 매물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업황과 투자 아이디어를 좀 길게 봤었을 때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나온 수급은 내일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급만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돈 저희 다 벌었게요.
게 아니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데라토를 기대했는데 이 속보를 우리 속도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주호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래도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좀 길게 봤을 때 해당되는 말이고요. 단기적으로 선을 확 그으시네요.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LG화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CNT 도전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업황이 안 좋을 때 지금 LG화학이 그동안 했던 거는 이제 캐파 증설을 했어요. 특히나 이 CNT 도전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여수에 공장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산에 4공장 증설까지 됐고 캐파만 해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CNT 도전제가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E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그동안 어려울 때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했고 시간을 들였다라는 점. 그럼 분명히 이 부분이 한번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도 많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국내 증시가 2차 전지의 타임으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LG화학의 상승세가 좀 무섭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좀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세 분을 많이 괴롭힌 것 같은데 이제 괴롭히지 않도록 하고 내일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송범선 의원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저는 뭐 바이오와 또 2차 전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최대 실적에다가 뭐 유한양행 등등의 강한 또 바이오주들 좀 긍정적이다 보고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 발표로 내수주도 좀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유통이라던가 아니면 식품 이런 쪽도 괜찮고 역시나 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동안 LG화학 대비 비슷한 배터리 회사로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하지만 주가는 많이 못 올랐던 뭐 삼성 SDI라던가 이런 쪽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좀 대형주가 또 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삼성 SDI까지도 긍정적인 시각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주호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다른 데 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 얘기 좀 그런데 내일 HD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급이 워낙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차라리 내일은 전력기기 쪽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호실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물론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력기기 쪽 수급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일 HD현대일렉트릭의 실적 그래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실적 중심으로 주도 섹터가 재편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주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다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자력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더 챙기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중심으로 보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LG 이노텍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내놓더라고요. 이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략 세워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의 종목 하나 리뷰부터 하고 갈게요. 유한양행을 좀 가지고 오셨었어요. 6월 24일 날 가지고 오셔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역시 지난주에 급등한 탓이겠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6월 24일 날 제가 목표가 13만 원 제시했는데 이거 13만 6,400원까지 올라서 플러스 33.1%까지 고가 기준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잘 갑니다. 바이오주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언급 드릴 때만 하더라도 6월 24일이다 보니까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바닥권이었는데 유한양행의 여러 가지 폐암 관련된 것들 랭라자라던가 또 이런 점들이 워낙에 잘하고 존슨앤존슨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했던 랭라자가 또 호실적을 기록한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고요. 폐암 신약 개발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제 관련된 것들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뭐 7월 17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미 뭐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파셨어도 7월 18일에도 13만 원 넘어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완전 장기로 가져가면 내가 만약에 뭐 이 종목 5년 이상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5년 너무 길다 하시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률 33%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주호 요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했었는데 7월 8일 날 가지고 오셔서 그래도 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할까요? 네, 좀 아쉽지만 5% 수익 내고 팔기에는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는 현금이 부족하다, 요즘에 튀어 오르는 쪽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여유 있으시면 조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7월 7일에 가지고 오셔서 7월 8일에 매수했는데 아까 19만 원 좀 말씀을 해주신 만큼 더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에서 좀 만족하기보다는 21만 원까지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요원의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내일 어떤 거 공략할까요? 실적인가요? 실적을 기대하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비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CCTV 쪽에서 AI 쪽과 관련된 CCTV의 비중이 작년에 14%에서 올해 20%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10%대 후반까지 나온다. 돈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TC본더죠. 하이닉스 양 쪽으로 나오는 게 상반기에 발주분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전에 바라보고 있던 한미반도체가 좀 위축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2분기 때 컨센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CTV의 영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벨업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65,000원대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C본더만 생각했는데 AI CCTV 비중도 높다라고 보면서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면서 목표가 6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주호 요원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주전자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흑연 반덤핑 관세에 대한 실제 수혜가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가 자율주행 기술이 만약에 전기차와 결합되게 됐을 때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수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2차 전지의 상승을 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주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기술력을 가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대주전자재료 매수가는 시초가에 목표가 9만 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송범선 요원은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TCC 스틸인데요. 이거 어제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시세 반등 나오고 있고 오늘도 2차 전지 흐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2차 전지 아까 전에 뭐 굉장히 좀 반등세 좋았던 리튬 가격 반등도 좋고 철강 쪽으로도 스틸이잖아요. 철강 쪽으로도 뭐 동양철강이라던가 뭐 넥스틸, 하이스틸 등등도 최근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쪽도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TC 스틸이 최근에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달에 들어온 건 아닌데 2025년에 좀 보시면은 2025년 1월에 국민연금이 갑자기 131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원래 하나도 없었다가 0이었다가 갑자기 131만 주가 5%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 믿고라도 그냥 TC 스틸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철강 2차 전지 본업에 더해서 좀 수급까지 붙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2,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 전략부터 내일장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